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 사건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본인 명의 재산의 전부를 청산가치로 산정하고요. 여기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 명의의 재산을 전액 다 청산가치로 산정했는데 또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자의 재산을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포함시킨다면 본인의 재산도 2분의 1만 청산가치로 산정을 해야 하고요. 본인의 재산을 전액 다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제외해 줘야 말이 맞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게 우리나라의 부부재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자 자기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부별산제를 고려했을 때 개회생의 청산가치 산정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문제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는데요. 제정된 실무준칙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무준칙 제406호 제1조 이 준칙은 개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의미하죠. 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산정하는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는 하나는 명의신탁 재산이고 하나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먼저 명의신탁에 관한 제1호부터 보면요.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1호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채무자가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해 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원래 보유하던 예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취득했다거나 또는 채무자의 퇴직금이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서 생긴 재산을 가지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명의만 배우자에게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2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해서 부인권 성립 및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 부인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겠다라는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부인권 성립의 대표적인 사례는 본래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그런 경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는데요. 명의신탁 재산이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회생 사건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청산가치를 제외하고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실무준칙 제정 사항은 현재까지는 서울회생법원만 적용이 되고요.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전국에서 도산 사건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고 또 그 설립 목적이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차츰 전국 각 지방법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물회생 사건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기존 실무 방침을 변경한 새로운 실무 준칙의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